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봤더니 어벤져스의 이현종 신조 선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혼술의 송국권 선배가 네. 똑같은 걸 하더라고. 네. 이준석이 지금 전략은 미치광이 전략이다. 예를 들어 이제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다. 트럼프처럼. 네네. 이렇게 미친처럼 막 날뛰면 저쪽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내한테 뭘 주지 않겠냐. 이런 게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다른 유튜브에서 고영신 유튜브 있잖아. 네네. 뭘 했냐면 이준석이는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다. 네.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거는 그놈이 미친놈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트럼프가 미친놈이 아니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잖아. 근데 이준석이는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고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미친 개다. 왜? 이놈이 어디가 말이 다 틀려. 대구 가면 뭐 영남에서 30석, 호남에 가면 호남을 해야 된다. 뭐 수도권은 이념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보기 정신이 진짜 미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미치광이 전략이 아니고 진짜 미치다. 그래서 저는 미친 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몽둥이가 여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지금 이게 이준석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이준석 씨 입장은 미치고 팔짝 뛰겠다. 미치고 팔짝 뛴다. 진짜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반대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이 본인이에요. 아니 누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 영어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저기 멋진 말 했어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옆에서 자기 뒷담화 까고 있으면은 조용하게 나가가지고 계산하고 딱 나갔으면 기자들하고 같이 밥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자들이 야 이준석이 나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자기 욕하는 거 다 들어주고 밥값까지 계산하면서 나가더라. 다시 봤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아무리 서로 간에 견원지간 그 앙숙이라고 하더라도 저럴 것인가.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그 다음에 뭐 천하용이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현역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천하용인 중에서도 따라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것부터 그 회의가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무모한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지금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무모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모한 일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르반테스 소설의 그 주인공인 돈키호테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이준석 씨는 돈키호테는 아니죠. 이름이 다르니까. 그냥 저는 돈스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스톤. 네. 지금 이게 제가요. 좀 이게 경제학을 좋아해서 네네. 좀 이게 제가 처음 하는 논평이에요. 네네. 경제학적으로 한번 이준석의 논평해 보면 오늘도 이게 윤상현 의원하고 있잖아요. 인천에. 네네. 또 이러더라고. 이준석의 표가 수도권에서 한 1000표는 있다 채야. 근데 이 1000표 차로 이기고 제고할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네. 1000표를 이게 잡으려면 이준석을 어떤 걸 감수를 해서 잡아야 된다. 던셈 정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게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한번 논평해 보면 네네. 우리 모든 경제학 이론에서 가정이 하나 붙잖아. 왜? 가격이 오르면 예를 들어 이게 수요가 준다. 네. 하여튼 기본적인 법칙도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이런 가정이 붙죠. 네네. 이게 우리 로마어로요. 제가 적어왔잖아요. 라틴어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걸 이제 로마어로 세테리스 파리부스. 네네. 한글로 한번 치보면 돼요.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고 하죠. 네네. 그렇잖아. 네. 자, 윤상현의 평론도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이준석이가 1000표였으면 1000표가 우리가 오느냐 가느냐 1000표가 좌우되죠. 네. 근데 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냐. 자, 이준석이를 붙잡기 위해서 이준석이한테 선거대책위원장 해. 너 천하용인 너 공천 줄게. 그러면 이게 동대문에 허나 줄게. 그러면 김경진 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너 지분 20% 줄게. 이러면요. 우리 보수청에서 야 내가 여기 20년 30년 국민의힘 지지했는데 이준석이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저렇게 양보해서 구차하게 잡네? 이러면 이게 보수청에서 이탈하거나 설마 민주당을 안 찍더라도 나 투표 더러워서 내가 투표 안 해. 기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준석이 때문에 1년표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계산을 안 하고 딱 이준석이 표가 1000표니까 1000표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전다. 이게 바로 저는 논리 안 맞는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에요. 아직 5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장이 미친 척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할 수도 있어요. 1심 판결하면서 뭐 징역 6개월이라도 때린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사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저는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준석은 희망사항이에요. 아니 저라고 뭐 청바지가 뭐 잘 어울리는 여자랑 사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하고 사귀어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라고 밥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밥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같이 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처음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에 대해서 후견인 역할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재빨리 그냥 태세 전환해서 바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스스로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니고 찻잔 자체도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요즘 이준석 씨 그 얼굴 좀 보세요.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늘 굉장히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달라졌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준석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 그래야지 자기가 살 길이 있다. 예컨대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지금까지도 이준석은 야당 대표하면서 자기가 공천권 막 하면서 아 드디어 나 영선 탈피했네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참을 통해서 이준석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로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다른 중진 문제 하나만 네네. 더 살펴보면 제가 이게 방송을 뭐 대통령도 볼 때도 있고 또 이게 비서관이 모니터 한다더라고요. 하나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데 그 검증을 한번 해주시면 네네.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 권성동 장제원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은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는 결단할 걸로 봐요. 근데 가볍게 쓰면 안 돼, 이 카드를. 지금보다.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이를 붙잡고 껴안고 같이 죽어야 돼요.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이재명, 내하고 여기 종로에서 한번 붙자. 네. 당신도 지금 험지로 나가라 하지 않냐? 개항에 당신의 그 배지, 송영길이 5번 달던 배지, 그 말이 되냐? 우리 험지 종로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 정도, 최소한 김기현이가 불출마하면 이재명이도 불출마해라. 내 험지 가면 네 와라. 네. 이 정도로 이재명은 같이 죽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 김기현은 결단할 걸로 봐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 권성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한 제안인데 무조건 사선까지 하는데 당신이 희생해서 물러나면 이거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 제 생각은 대안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지혜야 돼. 자, 법무부 장관 비잖아. 네. 그러면 이 권성동 의원이 용태를 내리가 내 희생해서 내 불출마한다. 이렇게 용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저는 이게 대가로 후임 법무부장이 필요하잖아. 저는 권성동만한 분이 없다 봐요. 이분이 검사의 법을 잘 알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일석삼조 한동훈 출마시기에 좋고 후임 법무부 장관이 없는데 권성동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총선에서 물갈이 안 그래도 이게 희생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이 법무부 장관 가면 일석삼조 아니냐 이런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혹시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은 정치적 목표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냥 국회의원만 주구장창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다가 그냥 가겠다 이런 생각이면 아 여기가 그 나한테는 그 기반이 있고 하니까 끝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그런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뭐 4선 되고 5선 되고 6선 되고 한다고 한들 누가 뭐 알아줍니까? 크게 얻으려면 크게 버려야 돼요. 그러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가져오라 해서 물을 딱 받았는데 밑에 병사들이 그냥 목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꿀떡꿀떡 다 마셨습니까?
땅에 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리더지. 리더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면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주고 그 예측에 따라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그게 리더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살 길만 찾겠다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 의원이든 뭐 김기현 대표든 뭐 장제원 의원이든 본인이 전국적으로 그거 하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년 총선 진 다음에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맨날 똑같은 짓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또 탄핵하고 또 헌법재판소 기각 나오고 또 맨날 또 뭐하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맡은 그 국회의원들 특히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보다도 선당우사 해야죠. 지금까지 누릴 거 많이 누렸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